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수면 문제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꾸 깨어나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과 미국 국립보건원이 20년간 추적 연구한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수면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건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밤 11시에 잠자리에 누워도 1시간 넘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분들,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7시간에서 8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은 7시간 41분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수면 시간만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0세 이상 1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나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5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잤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건강 문제와 직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신 과학 연구들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은 최근에 발견된 뇌의 놀라운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는 림프계라는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뇌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깊게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낮에는 뇌가 바쁘게 일하느라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영업 중인 식당처럼 말이죠. 하지만 밤에 깊게 잠들면 뇌세포들 사이의 공간이 60%나 넓어지면서 뇌척 수액이 시원하게 흘러들어와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 과정에서 제거되는 물질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독성 단백질입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여서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수면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수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잠, 의학 용어로는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는 렘 수면인데 이때는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깊은 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대에 비해 50대는 깊은 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7만 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0%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뇌 청소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뇌에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번 리듬을 타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햇빛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쬐시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 시간이 정확해집니다. 흐린 날에도 실외가 실내보다 10배 이상 밝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준비 루틴입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의 밝은 화면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대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같은 차분한 활동을 하시면 내가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관리입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에서 8시간이기 때문에 저녁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서 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계신 62세 김모님의 경우 3개월간 이런 수면 관리법을 실천한 후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았는데 깊은 잠의 비율이 15%에서 25%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런 비약물적 수면 개선법을 6주간 실천한 그룹이 수면제를 복용한 그룹보다 더 나은 장기적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면제는 인위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수면 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뇌 청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 일관성 유지를 하면 평균 30분 빨리 잠들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 노출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25% 개선됩니다. 저녁 루틴 실천을 하면 야간 각성 횟수가 40% 감소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잠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수면 시간, 아침 햇빛, 저녁 루틴, 적절한 환경 조절,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런 과학적인 정보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개선 경험이나 어려움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주변에 수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